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도 막상 풀려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상황 응용 문제는 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삼상전원 고장시 대처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블로그 자료에도 딱 제시된 핵심 질문인데요. 삼상전원에서 한 상에 고장이 났어요. 이럴 때 삼상 부하에 삼상 전력을 계속 공급하려면 대체 어떤 결선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 그리고 왜 그게 답인지 그 이유까지 확실히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공식이나 복잡한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딱 파악해서 실전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요. 준비되셨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요, 단순히 결선 방식 이름만 외우는 걸로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각 방식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특히 정상 상황이 아니라 이런 고장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다룬 바로 그 질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삼상 교류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세 가닥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한 가닥, 즉 한 상에 문제가 생긴 특정 상황이에요. 공장이나 큰 건물 같은 데서 갑자기 이런 일 생기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럼요.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 조건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삼상 모터 같은 삼상 부하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선택지로 네 가지를 제시했었죠. 1번 Y 결선, 2번 델타 결선, 3번 단상 결선, 그리고 4번 V 결선 이렇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왜 수험생분들한테 좀 까다롭게 느껴질까요? 이게 까다로운 이유가요. 그냥 결산 방식만 묻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고장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 그리고 삼상 부하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목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하나씩 좀 제거해 나가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 소거법이군요. 네. 우선 가장 확실하게 딱 제외할 수 있는 거, 뭘까요? 3번 단상 결선? 이건 확실히 아니겠네요. 그렇죠. 왜 아닐까요? 아니, 삼상 부하를 돌리려면 당연히 삼상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상 결선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건 기본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Y결선하고 델타 결선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삼상결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삼상 전력을 아주 잘 공급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은 한상 고장이에요. 즉, 세 개의 입력 중에 하나가 없어진 상황인 거죠. 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Y나 델타도 원래 삼상이니까 한 상 고장나도 남은 두 상으로 어떻게든 삼상 비슷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바로 그 점이 함성이죠. 네. 왜 이 경우에는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 답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은 기본적으로 세 상의 전압과 전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방식이거든요. 아, 균형이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밸런스. 그런데 만약 한 상이 완전히 고장나서 끊어지거나 전압이 0이 되어버리면 이 균형이 아주 심각하게 깨져버립니다. 아, 그럼 남은 두 상만으로는 정상적인 삼상 회전자계,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는 힘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심각한 전압 불평형이나 전류 불평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건 삼상 모터 같은 부하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치명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과열될 수도 있고요. 소음이나 진동이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기동 자체를 못하거나 타버릴 수도 있어요. 소손된다고 하죠. 헉, 타발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삼상 부하에 삼상 전력을 계속 공급한다는 문제의 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Y결선이나 델타 결선 상태에서 한 상이 고장나면 어설프게나마 전력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전체에 무리를 주거나 부하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4번 V결선을 딱 지목하고 있는 거죠. V결선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런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고안된 측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블로그에서도 V결선을 정답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V결선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기에 Y나 델타와는 달리 한상 고장 시에도 삼상 부하를 계속 돌릴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V결선은요. 원래는 3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묶어서 운전하다가 그중 1대가 고장이 났을 때요. 그럼 남은 2대만으로 삼상 전력을 임시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원래 3대 쓰다가 1대 고장나면 쓰는 거군요. 그렇죠. 변압기 2대를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알파벳 V자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V결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하. 여기서 핵심은 이 2대의 변압기가 서로 위상차를 이용해서요. 고장난 한 상의 역할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내줘요. 그래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삼상과 유사한 전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오, 흉내를 낸다. 네. 그러니까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은 한 상이 사라지면 그냥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느낌이라면 V결선은 남은 2대가 힘을 합쳐서 그 구멍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와, 2대가 세대분의 1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군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뭐 그렇죠. 그런데 블로그에서도 V결선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제한적인 방법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어떤 단점들이 있는 건가요? 시험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겠죠. 당연하죠. 시험에서는 V결선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만큼이나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언급된 것처럼 V결선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에요. 완벽한 삼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점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압 불평형입니다. 세상의 전압 크기가 미묘하게 달라져서 부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효율 저하입니다. 효율 저하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이용률하고 출력비인데요. 아, 이용률, 출력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V결선을 할 때 이용률은 약 86.6%, 그리고 출력비는 약 57.7% 정도가 됩니다. 86.6%랑 네, 57.7%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용률 86.6%라는 건 V결선에 사용되는 그 변압기 2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용량의 86.6%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어 100kV짜리 변압기 2대를 V결선으로 쓰면 총 200kV의 용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kV가 아니라 약 173.2kV에, 그러니까 200 곱하기 0.866한 값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변압기는 멀쩡한데 네, 결선 방식 때문에 제 성능을 다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좀 아깝죠. 변압기 자체는 멀쩡한데 결선 발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출력비 57.7%는 뭔가요? 출력비 57.7%는 더 직관적인데요. 원래 세대의 변압기로 낼 수 있었던 총 출력, 예를 들어 300kV라고 하면요. V결선으로 2대만 사용할 때는 그 절반 조금 넘는 약 57.7%, 그러니까 약 173.1kVA 정도의 출력밖에 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세대 쓰다가 1대 고장 나면 2대 남았으니까 출력이 3분의 2? 그러니까 한 66.7%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은 57.7%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V결선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와. 수치로 보니까 V결선이 확실히 정상 상태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이용률 86.6%, 출력비 57.7%. 이 숫자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 그러니까 변압기 재성용을 다 못 쓰고 원래 3대1 때보다 출력이 절반 조금 넘게 뚝 떨어진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서 이런 부분을 파고들 수 있겠네요. V결선 시 이용률은 얼마인가? 또는 출력비를 개선하라.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상 고장, 답은 V결선 이렇게만 암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V결선의 이용률이나 출력비를 직접 묻는 문제 또는 V결선 시 나타나는 현상, 전압 불평형 같은 걸 묻는 응용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V결선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손해, 즉 비효율이나 불평형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제시된 질문, 한상고장 시 삼상부하의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법은? 여기에 대한 답은 V결선. 네, 그 이유는 Y나 델타와는 달리 남은 두 상으로 어떻게든 삼상 비슷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전압 불평형이랑 효율 저하, 특히 이용률 86.6%, 출력비 57.7%라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V결선 말고 다른 고장 대처 방안들도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자동 재패로기, 오토 리클로저라던가 예비 전원 같은 것들이요. 이 부분도 V결선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자동 재패록이나 예비 전원, 이것도 고장났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V결선이 답이고 이것들은 답이 아닌 건가요? 이것도 시험에서 충분히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데요. 예리하신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질문은 뭘 물었죠? 결선 방법을 물었죠. 그렇죠. 결선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동 재패록이라는 건 결선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주 일시적인 고장, 예를 들어 번개가 쳐서 잠깐 선로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할 때 자동으로 전기를 한번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보는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자동으로 다시 시도해보는 거군요. 네, 혹시 고장 원인이 저절로 사라졌을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고장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예비 전원은요? 비상발전기 같은 거요? 예비 전원, 예를 들어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아예 고장난 원래 전력계통 대신에 완전히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결선 방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고장 시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결선 방법이라는 질문의 조건에 딱 맞는 것은 V결선뿐인 겁니다. 자동 재패록이나 예비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장 대처 전략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명확해졌습니다. 문제에서 결선 방법이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보호장치나 아예 다른 전원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즉 어떻게 결선해서 삼상 전력을 만드느냐, 이걸 묻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V결선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실전 문제 풀이에서 질문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처럼 객관식 문제에서는 질문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V결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분석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네이버 블로그 자료에 나온 그 문제, 즉 삼상 전원 한상 고장 시 삼상 부하에 계속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결선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다? V결선. 네, V결선입니다. 둘째, V결선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해서 한 상이 고장난 상황에서도 임시로 삼상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Y결선이나 델타결선은 한 상이 고장나면 심각한 불평형을 유발해서 삼상 부하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네. 넷째, V결선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므로 전압 불평형과 효율 저하라는 명확한 단점을 갖습니다. 특히 숫자로 기억할 것, 이용률 약 86.6%, 출력기 약 57.7%, 이게 낮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V결선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용률 86.6, 출력비 57.7. 네. 마지막 다섯째, 자동 재표록이나 예비전원 전원 같은 것은 고장 대처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콕 짚어 모아본 결선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이 여러분의 정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답만, V결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V결선이 답인지, 다른 선택지들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V결선의 장점과 또 명확한 한계는 무엇인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시험에서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오늘 고장이 이미 발생한 후에 V결선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사후 대처였죠.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바꿔서요. 처음부터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런 한상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에 좀 더 근본적으로 혹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부하에는 아예 처음부터 예비 변압기를 포함해서 중복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혹은 V결선 자체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접근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탐구해 보는 것은 시험 합격을 넘어서 진정한 전기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그 배경과 더 나은 해결책까지 고민해보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